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영작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선 의문문 영작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게스트 회원분이 된 분들에게 미리 제가 영작 지문 나눠드린 거 그걸 같이 또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가장 당신은 무엇을 하려 하나요? 이런 말에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What would you do가 되겠죠, 그죠? What would you say? 이런 말들 익숙하게 해두세요. 뭘 하시고 싶으세요? 뭘 하려 하시나요? 또는 What would you say? 무슨 말을 하시려 하시나요? 이런 말 할 때. 그래서 흔히 쓰는 말이니까 이거는 짧은 말들이 어렵지 않죠. 당신은 무엇을 하나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What are you up to? 이렇게 be up to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그죠? 한 것 같죠? 이거는 이미 착수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착수하고 있을 때 그럴 때 What are you up to?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요거는 뭘 하려 하시나요? 라면 요거는 이미 착수하고 있는 일에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그걸 뭐로 부르나요? 콜 동사가 이렇게 명사 받고 뒤에 다시 또 보호 이렇게 받아서 뭐뭐로 부르다니까 당연히 What do you call him? 금방금방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자, 그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나요? 그랬어요. 자, 그는 뭘 하는 걸 좋아하나요? 자, 우리 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뭐 들어가겠습니까? What? 정답은? 네, 잘했습니다. What does he enjoy doing? 이렇게 하면 그는 뭘 하는 거를 즐기나요? 되겠죠. 그래서 enjoy, ing 하면 이제 뭐뭐 하는 걸 즐기다 이런 뜻, 즐겁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enjoy의 3인칭 단수 현재 시에 써서 What does he enjoy do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그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요?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죠? 야, 넌 내가 뭘 하길 원하는 거니? 그는 내가 뭘 하길 원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가 했으니까 당연히 What does he want me to do? 이게 되겠죠. 이제 투부정사에다 What does he want me to say? 이렇게 하면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나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당신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당신의 정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Who are you 하면 안 되고 What are you?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Who를 쓰는 것은 나와의 관계, what을 쓰는 것은 사람의 신분, identity 또는 정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는 무엇과 비슷하나요? 자, what is it like? 이것도 be like를 써서 be like를 쓰면 주어가 무엇과 비슷하다. 직역함 이런 뜻인데 의역함 어떤 모습 같은 것 또는 어떤 형상, 모습, 성질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물어볼 때는 주로 what is it like? 라는 표현을 씁니다. what is he like? 그 사람은 무엇과 비슷하나요?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자면 what is it like 이렇게 하면은 what is it like 이렇게 하면은 자 그거는 어떤 모습이죠? 그건 무엇과 비슷하죠?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뒤에다 보통 투부정사를 갖다 다시 진주어로 달아갖고 여기 나오네요. 자, 그 숲에서 사는 것은 무엇과 비슷하나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도 what is it like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it이 이제 가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돼서 그 숲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과 비슷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답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숲에서 산다는 것은 이래요라고 말하면은 그 숲에서 사는 것의 특징 같은 걸 묘사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숲에서 많은 야생 동물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할 때 we can see many wild animals in the woods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숲에서는 목욕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영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열매도 딸 수 있고요. 겨울철에는 굉장히 스키도 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숲에 사는 걸 갖다 묘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답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답을 그렇게 설명하면은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간혹 가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what would it be like로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한 단계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럼 what would it be like to 이렇게 하면 이제 물론 이것도 가주 진주가 걸리긴 걸렸는데 여기가 아까처럼 비동사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를 would를 썼죠. 이렇게 what would it be like to 이렇게 쓰면 요거는 가정적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투부정사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요 투부정사의 내용은 가정적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 일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느낌 줄 때 쓰는 패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여기서 살고 있는 지방 열대 지방 우리가 열대 살고 있는데 만약에 한대 지방에서 툰드라 지역에서 산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 열대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대 지방에서 산다는 것은 가정한 거잖아요. 현재 아닌 일을 갖다가. 그럴 땐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what would it be like 한 다음에 이 투부정사를 갖다 쓸 때 뭡니까? to live in 한 다음에 여기다 뭡니까? live in은 뭐가 되겠어요? 예, 그냥 cold region 이렇게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더 툰드라라고 써도 돼요. 예. 더 툰드라 region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툰드라 벨트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은 이거는 현재 우리가 툰드라 지방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툰드라 지방에서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달 위를 걷는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거는 현재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지 달 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what would it be like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역시 to 한 다음에 walk on the moon 또 뭐 step on the moo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달 위를 밟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해서 현재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일을 가정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갖다 우리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9번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안만 생각해도 자, what did you say you like? What did you say you like? 이렇게 해서 예. 요거는 그냥 what do you like? 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예, what do you like? 이렇게 하는 거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근데 네가 뭘 좋아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what did you say? 이렇게 먼저 뭐라고 말하셨어요? 한 다음에 뒤에다가 you like 요걸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고 말하셨어요가 될 때는 what did you say you like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what you like는 뭘 좋아하세요? 요거였다면은 제가 뭘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럴 때는 what did you say you like? what did you say you like? 하면 네가 뭘 좋아한다고 말했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What was your...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What was your name again? What was your name again?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What was your name? 어떨 때 쓰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어볼 때. 이거는 이름을 상대방이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까 이름이 뭐였다고 그러셨죠? 이런 느낌이에요. What was your name again? 자, 여기서 again이라는 건 다시라는 말인데 What was your name이란 말이 이름이 뭐였죠? 라고 하는 걸 내가 다시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자기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번에 우리는 뭘 할 작정이죠? 이건 뭐 What are we gonna do? 이건 너무 쉬운 표현이죠. be going to 뭐뭐 할 작정이다. 미리 마음먹은 것을 쓰는 거. will이라는 건 순간적 의지 표명, be going to는 미리 작정한 의지 표명. 유명한 차이점이라는 건 뭐 잘 아셨을 거고 예전부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중인가? 이것도 What are we waiting for? 자, 우리는 뭘 기다리는 중인가요? 이건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한다 그랬죠? 하나는 뭐다? 정말 우리가 뭘 기다리는지 몰라서 쓸 때. 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거야? 그냥 하자. 뭔가 이렇게 재촉할 때 쓰는 거죠. 재촉할 때. 얼른 하자. 이런 거.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여기서 앉아서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What are we waiting for? Let's go for it.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금 뭘 기다리는 거야? 얼른 먹자고. 뭐 이런 느낌. 재촉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12번.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나요? 제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시작. What can I say to you? 자, what can I say란 말이 이제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죠? To you.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 쓰겠어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이제 난감한 상황. 그럴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3번에 당신은 그를 돕기 위해 뭘 했나요? 자, 일단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항상 기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요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부가정보니까 부가정보는 나중에 취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What did you do가 되겠죠? What did you do to help him?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What did you do 하지 않고 만약에 What would you do?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하려 하나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뭘 하나요? 그 다음에 What can you do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를 돕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조동사를 살짝씩 변화시켜 줌으로써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4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자,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What is happening now가 되겠죠. 그죠? What 자체가 주어가 되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자, what 자체를 주어로 하는 그런 의문문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무엇이 중요해 보이나요? 무엇이 중요해 보이나요? 이렇게 말할 때 what 자체가 주어가 되니까 여기서 what seems to be important. 자, 이렇게 해주시면 무엇이 중요해 보이나요? important, 뭐 crucial, 다 critical 이런 표현들도 유사한 표현들입니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momentous,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seem to 부정사에서는 to를 빼고 바로 뒤에다가 형용사의 경우에 한해서 보호를 바로 붙일 수 있으니까 what seems important 이렇게 해도 됩니다. to be를 써도 되고 빼도 되고요. what 자체를 갖다가 주어로 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what으로 뭐 할까요? what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what is important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이걸 is 한 다음에 뒤에다 이렇게 대절을 또 받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가죠. 그럼 뜻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is that 이하의 사실이다. 이렇게 갈 때 알겠죠? 그래서 what is important 전체를 갖다 주어로 놓고 what is important is that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아직까지 먹을 식량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what is important is that we have some food to eat lef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left. 남겨져 있는 음식이 좀 있다. 이렇게. 무엇이 행해졌나요? 여기가 이제 be done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앞에 들어갈 말은 뭐밖에 없어? 이게 pp잖아요. 그럼 이거밖에 없겠죠. 그죠? What's been done? 이것이 무엇이 행해졌나요?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당신을 행복한 상태로 만드나? 이것도 무엇 자체를 주어로 잡는 거죠. 그러면은 what makes you happy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것도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 한번 해보세요. What brings you here?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 what brings you? 이것도 what 자체를 주어로 잡은 의문문이죠.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오나요? 이런 뜻이고 의역하면 여기 왜 오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What brings you here가. 그러니까 여기 왜 오시는 거예요? 할 때는 꼭 우리가 why만 무조건 써야 된다는 강박증 가시면 안 돼요. Why do you come here? 이렇게 말하면 어떨 때는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너 도대체 여기 왜 오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 brings you here라고 하는 거는 진짜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brings 데려오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오는지 궁금할 때는 무조건 why do you come here 하지 마시고요. what brings you here 많이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곧 다시 듣게 될 표현입니다. 무엇이 행해져야 하나요? 이제 그래서 행해져야 해야 하나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must를 써서 what must be done 되겠죠. what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what will be done 이렇게 하면 무엇이 행해질 것인가요? 미래가 되니까 what will be done. 자, 무엇이 행해질 것인가요? 즉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죠?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이죠? 이런 개념이 되고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금방금방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시작. What is being said 해야지
비빙 PP 진행수동이 돼서 지금 말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라는 뜻입니다. 뭐 이걸 능동으로 굳이 쓴다면 What are you 또는 What are they saying? 자, 이런 개념이죠. 자, 그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라든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걸 수동형으로 표현하면 What is being said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무엇이 더 잘 행해졌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까요? 이런 개념이에요. 무엇이 더 잘 행해졌을까요? 자, 좀 어렵나요? What would have been done better? 그런데 what would have been done better? 자, 무엇이 더 잘 행해졌을까? 이게 직역이고요. 의역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무엇을 했었더라면 그것이 더 좋았었을까요?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would have pp가 보이죠? 요게 지금 가정법에서 과거에 이미 진행된 일인데 그것을 반대로 가정한 것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때 쓰는 표현이 조동사 would have pp거든요. 그래서 what would have been done better 이 표현이 어떻게 뭘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이 what would have been done better예요. 알겠어요? 자, 다음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다시 쉬운 걸로 좀 가볼게요. 자, 시작. 자, 이게 done이에요. do가 왔다라면 당연히 what did you do가 되겠지만 done이 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what have you done 이런 식으로 뒤에 뭐로 끝났냐를 갖다 빨리빨리 파악하고 아 저게 뭐다? did, does,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pp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bpp 아니면 have pp 둘 중에 하나겠죠. pp로 끝났다면 bpp 아니면 have pp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bpp라면 수동이 걸렸을 것이고 have pp라면은 완료형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능동 구조잖아요. 유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bpp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what have you done? 이게 바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현재 완료 시제로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나요? 그랬어요. 이번에 했나요가 아니라 하나요? 자,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for yourself? 자, 그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죠?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에 당신은 당신을 돕는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하나요? 자, 당신을 도와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당신은 뭘 하나요? 당신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한도 끝도 없이 받기만 할 건가요? 아니면은 당신도 그 사람 어떤 방식으로든 행복하게 만들어주나요? 이런 개념이죠. 무엇을 하나요니까 시제는 당연히 시작. What do you do for someone? 다음에 뒤에서는요. 시작. Who helps you?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교가. Who helps you? 해서 당신을 도와주는 누구를가를 위해서 당신은 뭘 하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쉽죠? 예. 다음. 여기를 만약에 who helps로 하지 않고 한 단어로 한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시작. 예, thank you, helping you. 그래서 ing 후치 수식으로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던 중이었나요? 자, 당신은 무엇을 하던 중이었나요? 예, 역시 진행시제 중에서도 과거 진행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he가 되겠네요. 그죠? 당신은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하던 중이니까 what was he doing when she came back? What was he doing? 여기가 이제 you가 되면 당연히 what were you doing이 되겠지만 what was he doing? 자, 이 표현도 뒤에다가 이렇게 과거 시점을 의미하는 부사 장치를 하나 달아놓고 시제를 결정해서 여기가 is가 되기도 하고 was가 되기도 한다. 자, 25번입니다. 자, 오늘 100번까지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좀 스피디하게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닌가요? 자, 한번 우리 조교가 답해보세요. 시작. What should or what shouldn't? 아닙니다. 여기 isn't라고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what is or isn't mine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what is mine 하면은 무엇이 내 것인가요? or what isn't mine 하면 무엇은 내 것이 아닌가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닌가요? 자, 어떤 게 내 거고 어떤 건 내 거 아닌 거지?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말이 what is or isn't mine. or를 써도 되고 what is and isn't mine 써도 됩니다. and를 쓴다면은 내 것은 무엇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야 라고 확실히 구별해달라는 얘기고 what is or isn't 하면은 내 것은 무엇이지? 혹은 내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혹은이라는 개념으로 선택적 느낌을 줄 때는 or를 쓰는 게 맞겠고 여기에 뭐 5개의 물건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확연히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걸 구분하고 싶어요. 그럴 땐 what is or isn't min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여기 복수가 됐다. 그럼 여기가 당연히 what are and aren't
이렇게 되면은 복수를 상정했을 때는 water and aren't mine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무엇이 말해져야 하고 말해지면 안 되나요? 자, 유사한 거 패턴 좀 공부해 보는 겁니다. What should or 자, 시작. shouldn't. 예, thank you. 자, shouldn't. What should be said or what shouldn't be said 해서 무엇이 말해져야 되나요? 혹은 무엇이 말해져서는 안 되나요? 이런 느낌 가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and를 준다면은 말해져야 되는 것과 말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동시에 다 놓고서 말할 때는 what should and shouldn't be said가 되겠죠. 그죠? 자, 그가 혹은 당신이 무엇을 할 작정인가요? 이번에는요. 주어를 갖다가 뭐로 잡았어요? 그 혹은 당신이라고 두 개로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what 한 다음에 작정인가요? 했으니까 여기는 보세요. are you로 갔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is. 예, thank you. What is he or are you going to do? 여기 going to do라는 건 공통분모 y로 잡아주고 x로 잡아주고 요놈이 a가 되고 요놈이 b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at is he or are you going to do?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그는 무엇 혹은 누구인가요? 자, 이건 동시에 뭘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와 그 사람의 나와의 관계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체도 물어보고 싶고 나와의 관계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at or who 이렇게 해서 의문사를 두 개를 동시에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what or who 한 다음에 is he. what is he 하면 그 사람 정체가 무엇인가요고 who is he 하면 그 사람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 누구인가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느낌 줄 때 what or who 하면 됩니다. and 쓴다면 동시에 두 개를 다 알고 싶은 것이고요. or 쓴다면 둘 중에 하나. 알겠습니까? what is he or who is he 하면은 그 사람 무엇인가요? 혹은 그 사람 누군가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알려달라. 그럼 or 쓰면 되는 거고 and 썼으면 두 개를 다 알려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의문사 두 개 쓴 연습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인가요? 이제 드디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의문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What will you do it for?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I'll do it.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서 뭐가 오겠습니까? For 뭐 myself 이렇게 올 수도 있겠고 for her 그녀를 위해서가 될 수도 있고 for my country 내 조국을 위해서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for a great cause 이렇게 하면 위대한 커다란 어떤 명분을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나는 그걸 할 거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분명히 전치사 for가 오고 얘네들이 다 그것에 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에 얘를 갖다가 얘가 뭐로 갔어요? what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끝에 뭐가 남아있어요? for가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의문사를 썼을 때는요. 조심할 것이 이 for를 마지막에 뒤에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를 앞에 갖다 둬도 돼요. 전치사의 목적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 For what will you do it?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for what? 자, 이렇게 for what을 먼저 해주면 이 for에 대한 전치사에 대한 정보가 문장 앞에서 미리 나오게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편하죠. 맨 마지막 있는 것보다.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발음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편하죠. What will you do it for? 이것이 for what will you do it? 이거보다는 what will you do it for? 이것이 훨씬 더 발음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회화체적으로 할 때는 보통보다 for를 갖다 뒤에다 주로 놓는데요. 문장체적으로 할 때 또는 처음부터 for를 뭐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걔들이 전치사를 앞에다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For what will you do it? 이렇게. 다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할 건가요? 아까도 금방 했죠. For what? 이렇게. 처음부터 주는 거죠. 당신은 무엇과 함께 그것을 했나요? 자, 이제는 힌트가 줬으니까 이번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잖아요. 시작. 예, 땡큐.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전치사를 앞으로 써서 with what 한 다음에 did you do it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문제가 하나 더 나왔어요. with what did you do it 이렇게. 아하. 전치사의 목적어가 의문사였을 경우에는 전치사를 갖다가 문장 마지막에 둬도 되지만은 의문사 앞으로 데려와도 되는구나 라는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What do you take me? 자, 이번엔 혹시 아시겠나요? 이거 금방 What do you take me for거든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take A for B. 자, 이런 표현이 A를 B로 여기다 취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의문사를 뽑아내고 의문 만들고 끝에 for는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죠? 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for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 데려가서 for what do you take m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어에서 타동사 A, 그 다음에 전치사 B,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뭐 C, A, S, B, 그럼 A를 B로 보다 여기다 간주하다라든가 또는 뭐 divide A into B, 그럼 A를 B로 나누다, 분할하다라든가, 그죠? 굉장히 많은 이런 타동사 A, 전사 B 이런 패턴이 있는데요, 그죠? 여기서 이 B들을 갖다 의문사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전부 다 앞으로 나가서 이제 what 형태로 제일 많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끝은 뭐로 끝나나요? 전부 이렇게 끝나게 되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도 되지만 이 전체를 갖다가 뭐로 앞으로 빼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거 유사한 거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convert란 단어를 썼다 봅시다. convert A into B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substitute, 그 다음에 A for B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eplace A with B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전치사를 좀 써보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distinguish A from B 이런 패턴도 있고요. 전치사를 좀 다양하게 써보기 위해서 자, 이거 A, convert A into B는 A를 B로 개조 내지 전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bstitute A for B는 무슨 말이냐면 B 대신 A를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B 대신 A를 써먹다라는 뜻이고 replace A with B는요. A를 B로 대체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정반대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A를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뭘 사용하는 것이다? B를 사용하는 것이죠. 알겠어요? 예. 이건 사라지는 것이 A가 사라지는 거고 이거는 사라지는 것이 B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distinguish A from B는 A를 B로부터 distinguish하다 구별해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부 다 뭘 물어보고 싶다 내가 지금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뒤쪽에 있는 B를 갖다가. 그렇죠? 자, 그럼 이 B가 전부 다 뭐가 돼서 앞으로 나가겠어요? what이 돼서 나가겠죠. 이렇게 what. 그죠? 그 다음 이제 행위의 주체가 나오겠죠. 뭐 do you가 되는 경우도 있고 did you가 되는 경우가 does he가 되는 경우 행위의 주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what does he 이렇게 해서 행위의 주체가 이렇게 he로 나왔다. 그럼 시제는 현재로 나왔다. what does he 그 다음 예를 들자면 뭐 substitute를 갖다가 뭐 썼단 말이에요. substitute.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A는 나와야 되니까 그죠? What does he substitute 한 다음에 뭐에다가 sesame oil 한 다음에 뒤에다가 for. 자, 이렇게 왔다. 금방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의문문이 뭘 의미하는지. 자, 이 의문문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조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그 세사미 오일 예. 말고 딴 걸로 뭘 사용했냐? 아니죠. 자, B가 사라지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 대신 세서미 오일을 그는 사용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 대신에 그가 세서미 오일이 참기름이거든요. 참기름. 자, 무엇 대신에 그가 참기름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원래 어떤 기름을 써야 되는데 그 기름이 없으니까 그 기름 대신에 참기름을 쓰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이해해야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전치사 for를 갖다 빼서 앞에다가 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for what does he substitute sesame oil? 이렇게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요. 타동사 A, 전사 B 패턴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 갖다 꿰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꿰차고 있는 상황에서 이 B를 갖다 전부 다 뭐로 내밀고 이렇게 의문 대명사로 내밀고 뒤를 갖다 의문문으로 빨리빨리 구성하고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로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말이죠. 이걸 뭐로 만들어서 수동태로 만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앞으로 다 튀어나가고요. B, PP가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서 뭐가 나온다? for B가 나오기도 하고 into B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전치사 B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동태가 된다면. 그렇겠죠? 예. 자, 그럼 의문문이 되어진다면 역시 보세요. 얘를 물어본다면 이 뒤에 있는 얘를 물어본다면 B가 이제 앞으로 돼서 다 나가죠. 이렇게. 나갔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B, PP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는 does나 did나 do나 이런 게 나왔겠지만 이번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비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PP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온 이런 패턴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의문문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빨리빨리 자유자재로란 말에는 너무 이렇게 강박증을 갖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하는 빨리빨리 자유자재로라는 건 숙련도를 말하는 것이지 꼭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은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숙련도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그걸 갖다 써야 될 때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빨리빨리 정확히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제가 너무 좀 여러분들 압박했다면 좀 죄송해요.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해서 수동태가 돼서도 여러분들이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의해 그 소풍이 취소되었나요? 그랬어요. 자, 이번엔 무엇에 의해? 되게 쉽죠? 시작, by what 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ancelled가 지금 뭐가 됐어요? pp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 pp가 오면 앞에는 have와 아니면 be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오잖아요. 그죠? 수동태 아니면 완료 시제니까. 근데 취소되었나요? 그래서 시제 과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비동사 수동이 걸려서 by what was the picnic canceled. 근데 이걸 이제 by를 뒤로 빼도 돼요. 이렇게 아까처럼요. 그러면 what was the picnic canceled by? What was the picnic canceled by? 자,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제대로 구성해서 what was the picnic canceled by? 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뭡니까? 있을 수 있나요? 자, 지금 누가 있을 수 있지? 이 늦은 시간에 뭐 이라든가 그런 개념에 쓰는 말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 비동사, 동사 원형 왔잖아요. 있을 수 했으니까 뭡니까? 정답이 Who could there be now? 자, who could there be now? 그럼 예를 들자면은 답으로 there could be 한 다음에 one 뭐 janitor. 자, now in this building 뭐 이렇게 왔다. 만약에 예문이 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을 이렇게 했다. 그럼 뭡니까? There could be one janitor now in this building. 자, 이 건물에 지금 한 명의 janitor만이 janitor 수위 알겠습니까? 관리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there is라고 했으면 있다라고 그냥 직설로 딱 단정하고 내리는 거지만 there could be 그랬기 때문에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걸 who라고 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who could there be now 이렇게 해서 자, 다 만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막상 만들어 보라 그러면 잘 못 만들더라고요. 당신은 누군가요? 자, 나와의 관계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를 진짜로 신경 쓰나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쓸 수 있는 의문문이죠. 야, 너 정말로 누굴 신경 쓰는 거야, 진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의문문입니다. 정답은? 둘입니다. 예. Could you really care? 예, 여기가 동사 원형이니까 당연히 pp가 아니고 동사 원형이니까 앞은 당연히 do, does, did가 오든가 아니면 조동사가 오든가. 그렇죠? 그래서 Who do you really care? 그와 일해본 적 있는 누가 다시 그의 파트너가 되길 원하나요? 자, 이건 주로 어떤 느낌으로 쓰는 걸까요? 어떤 사람하고 한번 일을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되게 못됐어요. 이기적이에요. 게을러요. 뭐 기타 등등. 그럼 이제 그 사람하고 다시 일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와 일해본 적 있는 누가 다시 그의 파트너가 되길 원하나요? 도대체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정답은 일단 누가 다시 그의 파트너가 되길 원하나 이게 핵심 정보고요. 물어보는 여기서 이제 그와 일해본 적이 있는이라는 것은 누가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who에 걸리는 부분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Who. 네, who wants to be his partner again. Who wants to be his partner again. 자, 누가 그의 파트너가 다시 되기를 원하나요? 이건 who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의문사이자 주어이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 때 평소문의 어순과 똑같아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hat has ever worked with him. 이것이 관계사절로 who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요. 원래는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여기도 원래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 has ever worked with him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앞에 거는 의문 대명사가 되고 뒤에 것은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잖아요. 근데 발음할 때 who 이렇게 두 번 후후 하기가 좀 이상하죠, 그죠? 네, 그래서 걔들이 보통 who that has ever worked with him 이렇게 관계사를 다른 걸로 고쳐서 쓰는 이유가 발음상의 어색함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나요? 자, who is he most afraid of working? 정답은 위드. 예, 땡큐입니다. with입니다. 자, 여러분도 다 같이 잘 대답해 보세요. 저기 계시는 분들도. 그럼 대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He is most afraid of working with me 라든가 working with you 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